딴딴딴딴. 네, 안녕하세요. 유튜버 구독입니다. 어제 제가 첫 강의를 올렸는데요. 제 간략한 소개와 제 채널 운영 목적이 있으니 어, 잠시 영상을 안 보셨던 분들이라면 보고 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강, 암호화폐 알고 투자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 사진 속에 만약에 이 성에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높이 고지가 정말 힘들고 오르고 힘들 것 같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모든 길은 이렇게 힘들어 보이지만 차근차근 올라가다 보면 머지않아 도달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면 제가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려면 가장 낮은 곳부터 시작하라. 푸브릴리오스 시루스가 한 그 명언을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이제 목차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목차는 총 4가지로 구성되고요. 암호화폐란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를 하시는 모든 분들과 이제 관망하시는 분들 포함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코인 주요 3대장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코인판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네. 자, 이제 암호화폐라는 영어로 크립토 커런시라고 합니다. 이 암호화라는 크립토와 이 통화라는 뜻의 커런시의 합성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디지털 자산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또 어떤 것일까요? 쉽게 말해서 이 블록이라는 소규모 데이터들이 P2P 방식으로 이 사진에 보시는 것과 같이 이 사슬 안에 데이터가 무수히게 저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소유한 사람들끼리 그 결과를 다 열람하면서 관람할 수 있다는 것이죠. 기존의 그 시스템은 중앙 집권화돼서 이제 통제화된 것과 달리 소유권을 주장한 사람들은 누구나 이제 열람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즉, 정보의 위변조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정보 보호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자, 그렇다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은 과연 같은 것일까요? 암호화폐는 거래 정보를 위해서 블록체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블록체인은 또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서 암호화폐가 필요한 것이죠. 결국에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두 가지는 상호작용하는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해서 부모님과 자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네,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 선택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암호화폐 거래소는 국내외 수많은 거래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인판을 입문하신 분들께서는 도대체 어떤 거래소를 들어가야 되지? 라는 그런 의문점이 생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튜버 구독이가 이 메이저 거래소를 선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해요. 메이저 거래소와 비메이저 거래소의 차이점은 만약에 구매하신 코인이 있습니다. 이 가격이 올라서 매수를 했던 코인을 매도를 하려고 할 때 실시간의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그리고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목표가에 매도하기가 굉장히 힘드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는 메이저 거래소와 달리 비메이저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보안 면에 있어서 취약할 수도 있고 또 이제 먹튀를 하는 경우도 여러 가지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메이저 거래소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국내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이 세 가지 거래소가 주요 메이저 거래소에 속하는데요. 업비트를 PC 화면 기준으로 이 오른쪽 상단에 회원가입을 누르시고요. 카카오 계정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본인의 계정과 비밀번호 입력하셔서 이 사이트에서 안내한 대로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어플 같은 경우에는 어플을 까셔서 같은 방법으로 이제 가입하시면 되십니다. 이 PC 화면을 등록하시기에 앞서 주의할 점은 이 도메인이 요즘에 위조돼서 같은 업비트처럼 꾸며진 거래소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도메인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입금은 되지 않고 현재 출금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분들이 업비트와 함께 이제 빗썸이나 또는 업비트, 코인원 아니면 세 가지 거래소 다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각각의 거래소마다 수수료의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빗썸과 업비트를 사용하는데요. 빗썸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업비트보다 좀 더 비싸기 때문에 저는 빗썸에 있는 코인을 업비트의 계좌로 이동을 해서 매수와 매도를 합니다. 그리고 빗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점검이기 때문에 제가 구두로 설명해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빗썸은 현재 입출금이 다 되고요. 신규 가입이 됩니다. 그리고 주요 계좌는 농협만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인원 같은 경우에는요. 코인원도 빗썸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이 거래소에 송금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업비트 기준의 송금 방법인데요. BTC는 이제 비트코인인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QR코드와 함께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빗썸에서 업비트로 입금을 하고 싶다 하면 그 빗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요. 그 계좌에서 계좌 송금을 누릅니다. 그러면 해당 보내는 계좌를 말하라고 하는데 여기서 QR코드나 이 주소를 복사 버튼을 누르시고 그 해당 거래소에 붙여넣기를 하시면 주소가 등록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입금을 하셔야 될 때 출금하는 그 계좌에다가 보내시면 안 되고요. 입금과 출금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동일한 코인 기준으로 주소를 반드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리플 같은 경우에는 입금 주소인데요. 이 비트코인 계좌와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입금 주소와 데스티네이션 태그라는 게 있습니다. 따라서 이 XRP 같은 기준으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과 달리 입금 주소와 데스티네이션 태그 두 가지 다 복사하셔서 해당 거래소, 그러니까 보내고 싶은 거래소에서 그 주소를 옮기셔야지만 계좌가 이제 송금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송금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알려드릴 점은 거래소에 있는 모든 코인은 송금이 된다? X입니다. 그 이유는 빗썸 같은 경우에는 주요 메이저 코인 같은 경우에는 송금이 되는데 몇몇 코인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메이저 코인이 송금되는 것이 아니오니 해당 사이트에 송금이 되는지 아닌지의 여부를 판단하신 후 구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거래소별 가격이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직 이 코인 시장이 완전하게 규제가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거래소별마다 이제 가격이 상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초기화 시간인데요. 이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아침 9시에 장이 초기화돼서 나타나고요. 빗썸 같은 경우에는 자정에 초기화됩니다. 그래서 같은 비트코인이라도 서로 상승폭이 상이할 수 있으니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이제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코인 소개입니다. 코인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주요 핵심인 3대장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비트코인입니다. 개발자는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사람이 개발하고요. 발행일은 2009년 1월 3일 발행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총 발행 한도가 2100만 개라는 것입니다. 블록체인 기반으로 최초로 구현된 암호화폐입니다. 특징은 중간상 없이 P2P 네트워크 기술을 이용하여 사용자들이 공동 관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트코인 채굴과 비트코인 반감기라는 용어는 아시면 좋은데요. 이 비트코인은 금처럼 채굴자들이 이 암호화된 그 코인을 해독하여서 나중에 채굴하게 됩니다. 그럼 그 채굴된 코인을 거래소를 통해 유통돼서 이제 판매를 해서 수익을 얻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비트코인 반감기는요,
이 반감기라는 것은 예를 들어 비트코인이 1000만 개가 발행이 된다면 약 주기적으로 설정되는 반감기인 4년 뒤에는 발행량이 500만 개로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원의 희소성의 법칙에 의해서 가격이 급등하는 기대심리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이더리움입니다. 개발자는 비탈릭 부테린이고요. 발행일은 15년도 7월 30일입니다. 총 발행 한도는 비트코인은 2100만 개였던 것과 달리 무제한으로 됩니다. 하지만 1년에 1800만 개를 한정해서 발행한다고 합니다. 특징은 블록체인을 기존에 다양한 앱 개발을 하는 플랫폼이자 사용되는 암호화폐입니다. 쉽게 말해서 플랫폼 기능을 장착한 암호화폐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리플 또는 XRP라고 부르는 코인입니다. 개발자는 크리스 라슨, 제드 맥켈럽이서 공동 개발을 하였고요. 발행일은 13년 4월입니다. 총 발행 한도는 1000억 개입니다. 특징은 금융 거래를 위한 디지털 자산으로 스위프트를 대체할 차기 핵심 암호화폐라는 것입니다. 거래마다 0.0004달러의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현재 기존의 시스템보다 수수료가 저렴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실시간 결제가 있는데 이 실시간 결제는 전 세계 어디든 거래당 4초 안에 거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시 정산이 가능합니다. 또한 초당 5만 건의 거래 처리를 할 수 있다는 놀라운 화폐입니다. 다음은 코인판 용어 정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알트코인은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코인을 알트코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잡코인은 시가총액이 낮은 코인을 잡코인이라고 부릅니다. 하드포크는 기존의 블록체인과 다른 후원이 되지 않은 새로운 블록체인의 가상화폐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어드랍은 코인을 만약에 보유하고 계시면 무료로 코인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호재의 영향이 가끔씩 생겨서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떡상은 떡이 상하다는 것이 아니고요. 가격이 그만큼 급등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떡락은 가격이 그만큼 반대로 떨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추매는 추가 매수고 익절은 이익을 실현해서 이제 매도를 한 것을 익절이라고 합니다. 그 김프는 국내 가격이 해외 가격에 비해서 더 높은 거고 역프는 국내 가격이 해외 가격에 비해서 낮은 것을 역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존버는 존나게 버틴다라는 용어로 장기 투자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운전수는 이 코인의 가격을 조정하는 그 세력들을 운전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코리인은 코인판에 처음 입문한 그런 사람들을 코인 어린이의 줄임말로 코린이라고 합니다. 뇌피셜은 주관적인 생각을 말할 때 많이 뇌피셜이라고 하고요. 오피셜은 객관적인 사실, 팩트를 말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커플링을 이루어진다. 가격이 커플링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과 커플링돼서 간다라고 하면 이 비트코인과 함께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디커플링한다 하면 비트코인은 상승하고 있으나 알트코인이 하락 또는 반대되는 말로 이제 아시면 됩니다. 네,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